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그 법안을 발의하신 게 있습니까? 처리된 게? 의원님, 어떤 법안 얘기하시는 거죠? 뭐 5.18 관련해서. 5.18과 관련돼서 네.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동안 묵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5.18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화 운동에 굉장한 모멘텀을 가져온 역사적으로 큰 그럼요,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선 그 현재 공법 단체가 안 돼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보훈처에 올라와서 네. 있는 이 공법 단체들이 있는데 격상이 좀 돼야죠.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 단체로 되어 있었던 것을 네. 이제 국가보훈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이제 승격된 공법 단체로 좀 해서 승격을 시켜놓았고요. 어우, 잘 됐네요. 예, 또 5.18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 그 회원의 자격이 있는데 그 회원들 자격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직계 가족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찍 학생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렇죠. 형제 자매가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분들이 72분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회원이 이제 중앙에 있는 공법 단체로 가면 회원 자격이 또 안 돼요. 어허. 그래서 이것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도 회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근데 이 회원들은 국가의 혜택을 주거나 연금 받는 건 아니에요. 명예만 드리는 건데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다 풀어서 5.18 행사에 공법단체로서 또 회원으로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도 우리 6.25 때 참전하셨다가 형제자매가 아마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요구하면 5.18에 주은해서 함께 균형 있게 하는 거로 법을 다 이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잘 됐네요. 예. 저희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오히려.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또 지역구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광주. 법안들을 또 내셨었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다 풀어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예. 자, 이제 골치 아픈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빠졌더라고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이제 그러니까 빠지는 폭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럼 왜 빠졌을까를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가 분석하기를 뭐 탄핵이 잘못됐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이런 주장 때문이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여든 야든 지금 현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하기 위한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이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있고요. 당대표 뽑아야 되고 또 민주당도 역시 또 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후유증들이 양당 공히 다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은 조금 올랐던데요. 민주당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아주 미미하게 올랐죠. 두 당 모두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 증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같이 빠져야 되는데 민주당 물론 소폭이긴 합니다만 조금 올랐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께서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 신호를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론조사가 전체는 아니니까. 근데 당 안에서도 사실은 그 뭐 탄핵이 잘못됐네, 사면을 해야 되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지금 반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가 돼야 되는 시점이고 또 그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지요. 그래요? 예, 탄핵은 탄핵이고요. 또 이미 현재 국가의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다 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역사는 역사로서 기록될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가 미래로 가면서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쇄신을 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잘 어떻게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방향에서 전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은 지금 이제 비대위원이시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이 탄핵에 대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최근에 그 주장은 지금 너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의 한두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지금 권한 대행하고 계신 주호영 대표께서도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네. 호남과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청년 여성과의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개혁적으로 갔던 것은 지금도 꾸준하게 당이 지금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그냥 한 평 의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의 입에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분의 입에서 그러니까 나온다. 이러기 때문에 언론이 거기다 이제 무게를 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내 경선에 나선 그런 분들의 그런 발언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가 누가 됐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대다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역사는 역사로 묻고 또 미래로 가야 한다라고는 생각에는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탄핵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그 사람이 서병수 의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당 안에서 있다고 하던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뭐 의원이 그런 의견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 또한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나오시지만 네.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틀려서 징계를 하고 계속 이런다고 한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면론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면이야 고유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요즘 언론의 표현을 보면 몸을 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정치 행보를 다시 재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하게 말씀하시네요. 어떤 점에서요? 먼저 총선에서 대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령관을 하셨지요. 네. 저는 지금 뭐 몸을 푸시든 뭐든 개인의 자유시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도 지금 당적은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실 수야 있지요. 또 그 기회야 누구나 다 공평하게 갖는 것이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수들은 시대의 흐름이 쓰여지면 그로부터 마감을 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총선 참패라고 하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정치인 황교안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것이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전 4기니 뭐 7전 8기니 정치권에 이런 걸 보인 정치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그런 과정도 없는 거다. 저는 뭐 국민이 받아들일 만큼 그런 컨센서스가 있고 난 다음엔 그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 전국이 굉장히 그 여로 쏠림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누군가는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의 그런 평가에는 황교안 전 대표 이런 정치 행보가 당 전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좀 만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좀 더 뒤로 가라든지 이런 어떤 조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까? 왜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 사이에도 있지요. 있어요. 예, 있는데도 그러니까 별로 안 듣는 겁니까? 그러나 그 의사가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 안에 의원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 기류가 있다. 많이 있으시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합당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민의당과? 공식적으로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그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지난 보선 기간 동안에 저희가 국민의당한테 합당하자라고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들어오라고는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얘기를 꺼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주호영 대표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 의사가 어떤지 또 시기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적 측면에서 의견을 다오하고 달라는 의견을 이렇게 만나서 제시하셨던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께서 그러한 과정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충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절차는. 그러니까 이제 과정은 그쪽에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물은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에 오면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쉽게 하면 이제 오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준입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고? 의지는 안철수 대표한테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정치인은 통찰과 책임감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단은 안철수 대표한테 있는 것이지 저희 당이야 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한데 중립적 용어로 쓰면 안철수 대표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YS 같은 경우 옛날에 3당 합당하지 않았나요? 뭐 전격적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아주 소수를 가지고. 네. 그러한 결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 모습 속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당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당원들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 상임위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으니까 짧게 요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가상화폐 관련 TF를 만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가상화폐는 우선 뭐 정치권이 TF를 만들기 전에요. 네. 전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지금 현재 정립이 안 돼 정립을 있죠. 안 해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정부가 개념부터 정립을 하고 이걸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부터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TF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 우선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질문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하고 이 문제는 좀 아마 좀 계속될 것 같은 거 뭐하면 다음 주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의원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